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광란. 우리가 광란은 토사광란을 말하는 거죠. 구토하고 설사하는 것. 이런 경우는 뭐 지금도 우리가 급체했거나 어떠한 그 감기 몸살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것을 굳이 이렇게 광란이라고 왜 했을까? 여러분, 이게 광란이 뭐죠? 어떤 사람이 묻는데 병에 광란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죠. 구토하면서 설사하는 것, 이것을 광란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토사광란이라는 말을 하죠. 토사광란. 근데 왜 굳이 이것은 병명이죠, 일종의. 글 쓰는 방식이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 이런 거는 다 후세 사람들이 갖다 집어넣은 글이라 그랬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용어니까 토사광란을 딱 지칭해서 이제 말한 거죠. 묻기를 병에 발열, 두통, 신동, 오한하되. 여기서도 이렇게 조건을 걸은 거예요. 뭐뭐 하고가 아니라 뭐뭐 하는데. 자, 왜냐면 여러분, 이 병, 이거 아주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이게 무슨 약을 써야 되죠? 여기서? 계치탕 쓰면 되죠. 발열오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도 무겁고, 머리도 약간 지끈지끈거리고. 그러면 이 현상들은 왜 발생이 되니까 제가 계치탕 조문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의 몸에는, 사람의 인체는 조금이라도 외감이든 내상이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여러분 상충하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는 수기가 상충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옛날 사람의 방식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마치 무슨 뭐 태양 경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거는 머리가 아파지고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토는 뭐뭐 하는데 이런 소리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조건의 구토와 설사는 어느 병에 속하는가? 누가 물었습니다. 답할 이것이 바로 광란이니. 광란은 토화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또 설사가 멈추게 되면 다시 발열하기도 한다.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자, 광란이라고 하는 것은 구토하고, 설사하는 거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인해서 발생되어진다. 옛날 사람들은 음식상, 우리가 체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거 지금도 많이 있죠. 제가 속초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한의원에 오는 경우는 두 부류입니다. 제일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음식으로 인해서 안 먹던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구토하고 설사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명은 꼭 옵니다. 그리고 발목이 삐었다든가 또는 이제 그 허리를 다쳤다든가 등산 갔다가 이제 이런 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광란이라고 하는 건 음식의 문제점 또는 감기로 손상이 되어져 있는 거. 이것은 뭐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거죠. 광란은 이름이다. 구토와 설사는 병의 증상이다. 우리가 자 요런 표현 제강 육경의 제강에 빗대어서 교정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광란지병. 어떻게 엄밀하게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것은 금계요약에 나오죠. 수지입병, 노지입병 이런 식으로 풍습지병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육경변증에서 병명이라든가 병인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글을 쓰는 방식.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법이에요. 새로운 수법. 그래서 금기요약은 상한론의 조문보다 조금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변형을 가져왔다는 거. 그러니까 광란이라고 하는 병은 알고 보면은 발열, 두통, 신동, 오한호대, 구토하면서 설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요런 단어.
빗대죠. 예, 빗대다 이런 소리거든요. 요 말도 여러분 우리가 주역에 보면 나옵니다. 개사편에 나와요. 예, 이런 식의 것들. 예, 무엇을 빗대어서 관찰해라 이런 뜻이 나와요. 예,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말이.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예. 자, 두통, 발열, 두통, 신동, 오한은 여러분 계지탄 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구토하고 설사에는 여러분 계지탄 가지고 여러분 설사를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멈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계지탄 가지고 구토증을 가라앉혀 주기에는 양력이 부족하다. 예, 계지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조건이 이렇게 갖춰졌잖아요. 더 심한 증상이. 그러면 계지탕에다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반화를 합방해서 쓸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아니면은 후사방에 곽향정기사 하는 게 왜 여기에 곽향이라는 게 들어갔습니까? 예, 곽향이 토사강난에 좋기 때문에 곽향정기산이라는 게 쓰여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냥 우리가 후사방에서 곽향정기사 하나는데 그게 심하면 여러분 반화라든가 이런 걸 증량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또 부자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계지탕에다가 예, 부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예, 여기다가 이거 가지고 계지탕에다가 건강 반화뿐만 아니라 부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기본 방은 우리가 항상 배운 것으로서 미루어 나가야 된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은 아 이건 계지탕증이구나. 예,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이 글은 이 조문은 본문은 여기로뿐만 아니라 다음까지 이렇게 두 편에 걸칩니다. 이게 상한론에 이런 식의 그 긴 글이 별로 없어요.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글이 길면 어떻다? 문제가 있는 글이다. 좋은 글이 아니다. 후세 사람의 글이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문에 해당되는 글쓰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얘기. 단 한 줄이면 끝날 증상들을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병리의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간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상한에 그 사람의 맥이 미삽하다. 아, 여러분 이게 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는 광난이나, 예, 광난이나 지금은 이거는 뭐 상한이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죠. 아니 맥 미삽한 걸 가지고 광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치게 맥에 빠져가 맥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발상에서 나온 글쓰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서 맥 미삭한데 이거는 본래 광난인. 광난을 어떻게 맥 미삭으로 판단합니까? 예. 그러다가 그런데 사흘 지나가지고 음경상에 이르러서 예, 반전이 됐다, 전입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도대체 왜 여기서 음경이라는 단어는 뭐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글들이 막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강 같은 거를 보면은 삼국시대가 위나라 총나라 그러니까 망가지면서 소위 말해서 사마소가 사마이 중달의 손자 되는 사람이 진나라를 건국했잖아요. 위나라를 없애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한 30년 지나가면서 중국은 전무후무한 내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위준남북조라고 하는 시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글들이 여러분 한나라 때 좋았던 소위 말해서 좋았던 글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바로 그래요. 아니 왜 글들이 무너졌을까? 정치가 난망한 상태, 혼란한 상태에 빠지면은 문학이 죽어버려요. 좋은 글이 안 나옵니다. 예,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춘추자전을 봤을 때도 그런 게 생깁니다. 예. 상한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뭔가 이렇게 글들이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글쓰기 방식이 완전히 변하고. 여기 여러분, 이런 거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경에 이르렀다. 왜 굳이 음경이라고 했는가? 이 광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발안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에 들어가면 반드시 설사를 한다.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병리적 개념이죠. 예.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증상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토사 광란했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표병이 아니라 이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증상 하나에. 그러니까 토사 광란이라고 하는 증상에 병이 병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본래 구토하고 하리자는 뭐 치료할 수가 없다. 예. 대변으로서 보려고 하는데 도리어 방귀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대변이 편하지 않는 것은, 자, 요 글에서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여기에서도 어쨌든 간에 글 쓴 사람의 의도는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죠. 여기 대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뭐죠? 이 사람이 변이 편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야 될 대변은 나오지 않고 도리어 방구만 나온 거예요. 예. 요 잉은 뭐라 그랬죠? 옛것 그대로를 표현할 때 오히려 여전히 대변이 불리하다. 예. 이것은 양명에 속한다. 예. 이럴 때는 여러분 조이승계탕을 쓰면 되죠. 예. 그런데 대변이 굳어 있으나 13일 되면 나으니 그 이유는 경이 다했기 때문이다. 13일이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과경이라는 말이죠. 과경. 예, 상한론에 나오죠. 예, 이런 말들. 예, 경을 다 지나갔다. 이 경과학은 틀립니다. 여기서 13일은 뭐냐면은 육경을 2번 돌았을 때 13일째 낫는다는 거예요. 왜? 2번 돌면 다 병증이 다 치료된다. 이게 소설이죠. 예. 이게 상한론 그 조문 처음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전경지설. 예. 이거 전부 다 후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까? 그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육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병증을 분류하는 명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목을 보세요. 태양 병증 경맥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맥 이렇게 나왔잖아요. 맥증편이 있죠. 예. 증상과 맥을 분류하는 이름이지 경락을 뜻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락으로 해석을 한 것이 상한론 초기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 상한론 우리가 원본이라고 하는 책들에 버젓이 나와 있다는 거.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죠. 예. 자, 제가 왜 이런 거가 나오면은 그래도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되느냐 하면은 후세의 많은 그 소위 말해서 후세방의 이론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특히 동의보감 내에도 이런 식의 발상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짚어내면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은 이런 관점에서 나온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사 후에 마땅히 대변이 굳어야 되는데 굳어지면은 굳어지고 능이 이거는 계속 본문입니다. 예. 먹을 수 있는 경우는 낫는데 대변이 굳더라도 능이 먹을 수 있으면 낫는다라는 것은 대변이 굳었다라는 것을 꼭 설사하고 나서 대변이 막 굳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변으로 이렇게 대변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도리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먹지 못하다가 후경에 이르게 되면은 잠옷 능히 먹는다.
다시 일경을 한번 지나가면 능식하고 또 하루 더 지나간 그 다음에는 병이 낫는다. 분류한 경우 낫지 않는 거는 뭐 양명에 속하지 않죠. 저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하는 가운데 또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 이한영은 당신이 모른다고 우리까지 모르는 법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잘 이런 글을 뭐 좋아하지도 않고, 일단 글이 불투명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사람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문맥이 접속되어지지 않는다. 또 문의가 통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이 긴 조문은 오히려 제가 쓴 글은 굉장히 간단한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광란이라고 하는 병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란은 어떻게 알죠? 맹미삽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토와 하리로서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아는 거지. 맹미삽을 어떻게 광란으로 봅니까? 이거는 전도된 게 심하다. 어찌 이 조문 뿐이겠는가? 상한론 조문 가운데 이런 조문이 널려 있죠. 자, 조문에 각 4, 5일 지 은경상전 2분 필리, 또 13일 유 진경 고야다, 또 도후경 중 부각, 일경 이런 말들 모두 다 이것은 정경지설의 관점에서 나온 거다. 이런 것은 위로는 중경을 어지럽혔고 아래로는 후세 사람을 오도에 빠뜨린 개념이다. 지금도 여러분 정경설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중국 의사들은 감히 자기네들의 어떤 그 고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의심이 된다 이런 말은 해요. 이 글자는 잘못된 것 같아 이런 말을 해도 노골적으로 이 정경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의존군감에 보면 정경설로 해석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태양경으로 들어갔다, 태양 부병이다 이런 말은 전부 다 경락학설과 상한론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경설과 장부설이에요. 이런 것들은 중국 본의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따라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본시,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간단합니다. 본래 조면은 간단하고 밝으면서 이 요체,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글을 다 썼거든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출판하는 거, 전자 출판하는 게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회원도 가입돼야 되고, 이제는 책을 내고 싶어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아니면 책도 안 내줘요. 이 책을 내도 팔리지가 않아서 지금, 책방들이 다 지금 문을 닫는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가 출판을 앞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제가 머리글에서 이 말을 또 썼어요. 저는 이 말을 상한론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 글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고난도의 글이 이겁니다. 간결하고 요점을 탁 집어내는 거. 감명하면서 요점을 딱 집어내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글이 감명할까요? 어떤 사람의 글이 요체를, 이 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누르다 이런 소리예요. 요체를 딱 누르고 있다. 이게 글 쓰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경지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감명애교한 글은 상한론이 거의 유일하다. 후세 글들은 이만 못합니다. 본래 조문은 간단 명료하면서 그러면서도 요체를 파악하고 있다. 아우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번잡하고 우리가 지리 하나만 쓰리죠. 지리, 멸렬 이런 거. 지리하다. 이게 지리가 이렇게 손발이 늘어져 있는 거라는 뜻이. 이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것도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지리라는 말은 장자에서 우리가 나온 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한 2500년, 3000년 된 용어도 많이 있어요. 역사가 깁니다. 지리라는 말. 번잡하고 지리한 것과 같지 않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번잡하고 지리하지 않다. 본래 조문은 간명애교에서 이와 같이 번잡하고 지리하지 않다. 이렇게. 혹자는 말하기를 각 4, 5일 이하는 다 후인이 기록한 바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또 있어요. 설령 이런 조문을 알지라도 하익지이며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며 알지 못하더라도 무슨 또 손해가 되느냐.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익자 손자 빨간 글자를 썼죠. 요게 그 주역 괴명에 나옵니다. 아이고 괴자를 또 잊어버렸네. 저도 그 눈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괴명이에요. 괴명. 괴 이름입니다. 거기에 요런 말이 있어요. 참 멋있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썼습니까? 인간은요, 모르는 거,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무지한 거에 대해 공포감을 느낍니다. 공포감. 저나 여러분들이 한의학 처음에 이 공포감, 마음속에 감춰지고 있는 것은 공포예요. 그 공포를 알고 보면 무지하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개념 논리에 빠집니다. 이거는 당연히 발생해요. 이 개념 논리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포감이 있어요. 왜? 한문을 모르죠. 고전이라고 우리 한의사 가운데 동의보감을 완독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표현 기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의 글쓰기 방식이 이 번잡하고 지리한 상태로 우리가 한의학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극복하는데 장자의 책을 보고 극복이 됐어요. 그 장자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거죠. 전환점이 간 거죠. 장자가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모르는 것일 수 있고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아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모르는 거는 당연히 모르는 게 좋은 겁니다. 몰라야 되는 걸 아는 것은 억지 논리로서 그것을 해명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더욱더 우리들을 실질적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다. 이런 글은 모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제가. 우리 상한론 가운데, 한의학 가운데 알지 못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게 넘치고 넘쳐납니다. 그것을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이거는 참, 존지지휘 번호론, 이런 글을 그대로 두어서 번잡하게 되기보다는 빼버려가지고 간략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은 위험한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서부터 그 공자가 산시설이니 공자도 시전에서 막 겹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추려내고 주역도 하고 이렇게 그 춘추도 수정하고 이랬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뭐냐면 공자 같은 성인이라야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공자 같은 성인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글을 볼 때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문에서 이것을 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정도의 글은 가볍게 봐야 된다. 어떤 거는 무겁게 생각해도 깊이 생각하고 무겁게 느껴야 되는 글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글은 전혀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정경지설 같은 거 얘기해봐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사실은 모르죠.
그것은 그냥 의미 없는 그냥 해석이에요. 예. 자, 토리하고 오한하고, 예. 토리하는데 오한이라는 게 딱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발열 오한하고 다른 오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계지탕이 양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은 계지 가지고 치료되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죠. 소음병의 오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예. 맥이 미하다가 다시, 예. 뭐 설사하는 데에는 이럴 때는 사역탕에다가 인삼을 추가한 것으로 치료한다. 예. 이거는 왜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뭐 망연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의 망열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예. 예전 사람이 망열이라고 하는 것은 망향이라는 의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제가 이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죠. 구라고 하는 거는 소리와 구역질과 토사물이 모두 있고 점진적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자, 토는 소리는 없는데 토사물은 있고 자주 배출하는 거다. 예. 이렇게 경중을 비교하면은 구가, 예, 토보다 심한 거다. 예, 이건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다 아마 뭐 이거 본과 2학년 때인가 뭐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 지나가는 길에 쓸 게 없어서 그냥 저도 인용해서 썼습니다. 예. 자, 대체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대체로 사가 반표 발리에 있게 되면은 다구다. 예. 이거는 그 굉장히 좋은 그 해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토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고법의 관점에서 발환시키면 안 되죠. 토해도 안 되죠. 아니. 예, 발환시키면 안 되고 설사를 시키면 안 되죠. 예, 구토라고 하는 이 증상이 여기에는 병위의 개념과 병성의 개념 또는 병독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경선은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표증에 의해서, 예, 압박을 받아가지고 표가 울체돼가지고 구역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지를 쓸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는 마왕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병근이 표 위에 있는 경우죠. 여기서 그래서 대체로라는 말 쓴 거예요. 대체로 거의 80% 이런 소리죠. 구역감이 있을 때, 구역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발환시켜도 안 되고 합법을 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반표 관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구역질을 통해 가지고서 나중에 반표 발리에 이것을 나중에 찾아낸 거죠. 예. 이거 우리가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기를, 자, 일반적으로 구토를 치료하면 이런 건 우리가 반드시, 예, 임상에서 응용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토를 치료하는데 생강이 빠지면 안 된다. 반드시 생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생강은 구가의 성약이다. 이런 거 우리가 몇 번 나왔죠. 예. 구토의 성약은, 예, 생강이다. 우리가 생강차 마시는 거, 위가 무력해지고 위하수라든가 위내 정수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생강만큼 좋은 약이 없죠. 생강차를 많이 마셔도 상당히 좋죠. 예. 그러나 위가 건조하고 저처럼 변비 성향이 있는 사람이 뭐 일시적으로 생강차를 마실 수는 있어도, 예, 빈속에 너무 자주 먹는 거는 좋지가 않죠. 자, 기릭동동이 약증의 그 건강 호고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강과 건강에 주치하는 바가 대동소이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강은 한의원에 구비하기가 쉽지 않죠. 예, 저도 젊었을 때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그냥 건강으로 다 대체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 뭐 써도, 예,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글을 볼 때 항상 잘 봐야 돼요. 저는 기릭동동을 존중을 하지만 기릭동동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적인 생각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기릭동동 뭐라면 생강은 구토에 위주한다.
건강은 수독이 결체한 데 주로 위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섞어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토증이 있는 경우는 생강을 쓰고 그보다 더 심한 수독이 결절되어 있는 건강을 쓰기 때문에 섞어서는 안 된다.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그 견해가 약시지 견해, 이와 같은 견해가 옳다면 옳지만 이것은 본의를 잘못 이해하면은 본의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분론법에 빠지게 된다. 이분론을 면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수기가 결체했기 때문에 구토한 거예요. 결국은. 다만 건강에 축소하는 공이 생강보다 심하다. 이런 경우죠. 마치 이거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생강과 건강, 그러니까 구토와 생강과 건강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왜 생강과 건강을 이렇게 나눴을까요? 생강은 여러분 금세 상하죠. 그냥 실온에 두면 금세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려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건조된 것과 젖어 있는 생강 그 자체하고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있겠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수기가 있기 때문에, 수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구토하는 거죠. 다만 건강은 축소하는 공이 생강보다 심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구토하는데 그럼 건강을 쓰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동동의 주장 뭐라 그러면 구토와 설사의 건강과 부자를 상원. 이게 이제 기릭동동의 정말 뛰어난 관점이에요. 그 권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 수독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게 제가 영향을 받은 거고, 후세 사람, 그러니까 저기 중경서를 그 주석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발상이에요. 자, 이것도 기릭동동도 이것도 하나의 잘못 이해하면은 문제가 되죠. 저는 기릭동동하고 조금 다른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수는 이거는 질이죠. 진료적인 개념으로 얘기한 거고, 한은 뭐죠? 이거는 성이죠. 근데 여기에 통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 뭐 여기는 뭐 구라고 해도 되고 또는 토라고 해도 돼. 이거는 하나의 그 정황이죠. 정황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입니다. 수 밖에 한이 있고 한 밖에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큰일 납니다. 저도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을. 그러나 한 발짝으로 해서 제가 그랬죠. 언수수나 말은 비록 다르나 수, 한, 통 이런 말들은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하나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릭동동의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릭동동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어떠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것. 권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중에 가면은 망향이다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망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독으로 인해서 구토하고 설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과 부자를 구체적인 어떠한 병독의 그 현상에 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런 표현도 또 상투적이지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앞사람이 미발한, 그러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견해를 바란 거다.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의 문인들이 많이 써요. 주자에 대해서 쓰면서 발전인, 여기다가 소자를 써도 됩니다. 전인소 미발지견, 또는 전인이 미연지연, 말하지 못한 것. 이것은 언전인 미발지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바라지 못했던 말을 바란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 유명한 개왕계래지공이다. 이거 우리가 주역 그 주에서 아니야. 그 저기죠. 그 중용 주에 나오죠. 개왕성 여기에 빠져 있죠. 지나간 성인. 지나간 성인. 옛 성인의 뜻을 합치고 여기 뒤에는 또 후학자. 개왕성 계래학 또는 다가오는 학문을 후배들을 열어줬다. 이 말이 그러니까 기릭동동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릭동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소위 토사강난의 사역에다가 인삼을 치료하나 오히려 사역탕의 그 사지골렁 신체동통 하리천공의 심화 비경에 이것이 이제 촉지가 되거든. 이와 같은 사역탕에다가 인삼탕을 쓴다. 단순히 이렇게만 쓰지 말고 이렇게도 씁니다. 자, 오늘 저도 그 내용도 없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한 20-30분 동안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